오늘은 유란시아서 강의 14강의 5번째 시간으로서 유란시아서의 우주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우주의 물리적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영적인 여행과 관련해서 건축 구조들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시간은 물리적인 우주론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영적인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란시아서의 물리적 우주론입니다. A. 물리적 우주 구조론. 첫째, 전체 우주는 10억 개의 완전한 원형이 되는 중앙우주, 즉 하보나 우주에 둘러싸여 있는 파라다이스 섬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중앙우주는 7개의 아직도 진화하는 초우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초우주에는 수조 개의 거주 가능한 행성이 있다. 모든 행성들은 거대한 4개의 외계 우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 대우주, 다시 말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우주의 간단한 도표인데, 유란시아는 7번째 초우주, 저 끝에 보이죠? 네바던 지역 우주를 구성하는 사람이 사는 많은 유사한 행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주는 다른 비슷한 창조 우주와 함께 오르본톤 초우주를 구성하며, 오르본톤은 시간과 공간 속에 진화하는 7개의 초우주 중에 하나이고, 이 7개의 초우주들은 시작도 끝도 없는 완전한 신성의 창조인 중앙우주 하보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중앙우주 한가운데에는 무한우주의 지리적 중심이며,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움직이지 않는 파라다이스 섬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영원한 섬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7 신성한 구체, 아들의 7 구체, 무한령의 7 비밀 구체가 있고, 그 주위에는 완전한 우주 10억 개의 구체로 이루어진 하보나 중앙우주가 있습니다. 이 중앙우주는 암흑 중력체에 의해서 가려져 있고, 그 바깥쪽으로는 7개의 초우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7초우주 오르본톤 초우주에 속해 있으며, 그중 차례로 스플렌돈 대구역 안에, 소구역 엔사 안에, 놀라시아덱 별자리 안에, 네바돈 지역우주 안에, 사타니아 지역체계에 속하며, 지역체계 안에서 606번째 행성 유란시아가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이 체계에는 현재 사람 사는 세계가 619개가 있고, 200개가 넘는 다른 행성들이 미래 시대에 언젠가 사람 사는 세계가 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타니아 체계에는 예루셈이라고 부르는 본부 세계가 있고, 사타니아는 놀라시아덱 별자리에서 24번 체계입니다. 놀라시아덱 별자리는 100 지역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에덴시아라고 부르는 본부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바던 지역 우주는 100 별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셀빙턴으로 알려진 수도가 있습니다. 네바던 지역 우주는 엔사 소구역에서 84번 지역 우주입니다. 엔사 소구역은 100개 지역 우주로 구성되어 있고, 제3U 마이너라고 부르는 수도가 있습니다. 이 소구역은 스플렌돈 대구역에서 3번째입니다. 스플렌돈은 100개 소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5U 메이저라고 부르는 본부 세계가 있으며, 대우주에서 7제로 오르본톤 초우주에서는 5째 대구역입니다. 유란시아의 대우주 번호는 5조 3424억 8233만 7666입니다. 이것이 유보사와 파라다이스는 등록번호, 사람이 사는 세계들의 목록에서 우리의 번호입니다. 이에 대해 유란시아서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에서부터 충만 공간의 수평 연장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주우주 가운데 섬을 도는 공간 수준 6개의 동심 타운으로 존재한다.
첫째, 중앙 우주 하버나. 둘째, 일곱 초우주. 셋째, 제1 외계 공간 수준. 넷째, 제2 외계 공간 수준. 다섯째, 제3 외계 공간 수준. 여섯째, 제4 외계 수준, 맨 바깥 공간 수준. 유란시아서 12편 1장 3절. 둘째, 파라다이스는 절대 근원이며 모든 에너지와 물질 그리고 중력의 영원한 구심점입니다. 그러면 파라다이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세 구역으로 나눠서 상부 파라다이스와 주변 파라다이스와 하부 파라다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상부 파라다이스. 상부 파라다이스에는 세 개의 거대한 활동 영역들이 있는데, 신의 현존 영역과 마음지대 그리고 거룩한 영역이 그것입니다. 신들의 현존을 직접 둘러싸는 광대한 지역은 마음지대로서 따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배와 삼위일체화 그리고 높은 영적 달성의 기능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떤 물질 구조물도 없고 순수하게 지적인 창조체들도 없습니다. 파라다이스의 마음지대의 신성한 본성과 아름다운 장엄함에 대해 유란시아서는 인간 마음에게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영역은 전적으로 영적이며 우리들은 거의 전적으로 물질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영적인 실체는 순전히 물질적인 존재에게는 외관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지대. 마음지대에는 어떤 물리적 물질화도 없는 반면 거룩한 땅 구역들에서는 우리들의 물질적 시설들에 대한 풍성한 기념품들이 있으며 주변의 파라다이스 지옥의 역사지대들에는 더욱 많다고 합니다. 셋째, 거룩한 지대. 외부 혹은 거주 지역은 7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지대들로 나누어집니다. 파라다이스는 때때로 아버지의 집으로 불리는데 그것이 그분의 영원한 거처이기 때문이며 이들 7지대들은 종종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저택들이라고 불립니다. 내부 혹은 첫 번째 지대는 파라다이스 시민들과 파라다이스에 거주하게 되는 하버나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대는 시간과 공간의 7 초우주 원주민들의 거주지대입니다. 이 두 번째 지대는 부분적으로 거대한 7구역들로 세분되며 진화적 진보의 우주로부터 오는 영존재들과 상승 창조체들의 파라다이스 집입니다. 이 구역들 각각은 어느 한 개 초우주의 인격들의 복지와 진보에 독점적으로 받쳐지지만 이들 시설들은 현재 7 초우주들의 수요를 거의 무한하게 뛰어넘습니다. 둘째, 주변 파라다이스. 중앙섬은 주변부에서 갑자기 끝나지만 그것의 크기는 너무나 엄청나서 이 끝의 각도는 어느 외접한 지대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주변부 표면은 부분적으로 영인격들의 다양한 집단들이 착륙하고 이륙하는 광장이 차지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간, 다시 말해 비충만 공간이 주변부에 거의 닿아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땅으로 가는 모든 인격들은 이 지역들에서 이송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하부 파라다이스도 운송 세라핌 혹은 다른 유형의 공간 횡단자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7 주영들은 파라다이스 주위의 영의 7 구체들에서 그들 권능과 권한의 개인적 자리를 갖고 있으며 그 구체들은 아들의 빛나는 구체들과 하버나 세계들의 안쪽 회로들 사이의 공간에서 파라다이스를 돌고 있지만 그들은 파라다이스 주변에 있는 힘 집중 본부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7 최상 동력 감축자들의 느리게 회전하는 현존은 7 초우주들로 나아가는 특정 파라다이스 에너지들을 위한 7 분출 본부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곳 주변부 파라다이스는 시간과 공간의 지역 우주들에 헌신하는 창조자 아들들의 배정된 거대한 역사적이고 예언적인 전시 지역들입니다. 이들 역사 보호구역들은 정확히 7조개가 현재 세워졌거나 예비되어 있지만 이 배치들 전체는 이렇게 할당된 주변 지대들 그 부분의 단지 약 4%를 차지할 뿐입니다. 이 광대한 나머지 지대는 언젠가 현재 알려지고 거주하는 7 초우주들의 경계선 너머에 있게 될 창조계들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셋째, 하부 파라다이스. 하부 파라다이스에는 어떠한 인격들도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 혹은 마음의 일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신절대자가 거기서 기능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물리적 에너지와 우주 힘 회로는 하부 파라다이스의 기원을 갖고
그것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첫째, 삼위일체 위치의 바로 아래 하부 파라다이스 중앙에 있는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무한의 지대. 둘째 지대는 곧바로 이름이 없는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셋째, 아래 표면의 바깥 가장자리는 주로 공간 잠재력과 힘 에너지와 관련된 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타원형 힘 중심의 활동들은 삼자합일에 알려진 어느 기둥들과도 동일하지 않지만 공간의 시원적 힘 충전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심은 세 동심 타원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3A 지역입니다. 가장 안쪽은 파라다이스 자체의 힘 에너지 활동의 초점지대이며 가장 바깥쪽 그림에서 3C 지역은 무제한 절대자의 기능과 동일시될 수도 있지만 가운데 지대의 공간 기능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힘 중심부의 내부 지대는 거대한 심장으로서 활동하는 듯 여겨지는데 그 박동은 물리공간의 가장 바깥 경계선들까지 흐름을 보냅니다. 그것은 힘 에너지들을 보내고 변경하지만 그것들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시온적 힘들의 압력 현조는 남쪽 지역보다 파라다이스의 북쪽 끝에서 명확히 더 급합니다. 공간의 모체의 힘은 힘 에너지의 기본적 형태의 발산과 관련되는 어떤 알려지지 않는 순환체계의 작동을 통하여 남쪽에서 흘러들어오고 북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외부 지대는 확인되지 않은 공간 잠재성의 세 동심 타원형 띠를 이루고 가장 크고 가장 활발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상상할 수 없는 활동들의 현장이며 일곱 초우주의 가장 바깥 경계 쪽으로 공간을 향해 모든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 너머로 모든 외부 공간의 광대하고 알 수 없는 영역을 향해 퍼져가는 확산들의 중앙 순환회로 지점입니다. 모든 물리적 힘, 에너지 그리고 물질은 하나이며 모든 힘 에너지는 하부 파라다이스로부터 기원하여 나가며 결국에는 그것의 공간 회로를 마친 후 그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상부 파라다이스에서는 인격들의 활동과 삼위일체의 지배 영역이며 여기서 시간이 유래됩니다. 주변 파라다이스는 인격적, 비인격적 활동이 모두 없으며 하부 파라다이스에서는 공간이 유래되고 무제한 절대자의 영역이 됩니다. 파라다이스는 첫째 근원 중심의 비영적 표현이고 파라다이스는 시간 안에 존재하지도 않고 공간의 위치는 있지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한 유란시설 구조를 보겠습니다. 절대 물질 인력의 중심이자 초점은 파라다이스 섬이며 하보나를 도는 검은 인력체가 이것을 보완해주고 위와 아래의 공간 저장소가 그 균형을 잡아준다. 하부 파라다이스에서 나오는 모든 알려진 방사물은 주우주의 타원형 공간 수준의 끝없는 회로 위에 작용하는 중화 인력에 당기는 힘에 변함없이 어김없이 반응한다. 알려진 모든 형태의 우주 실체는 오랜 세월에 걸친 굴곡, 동그라미 경향, 큰 타원형의 움직임이 있다. 유란시아서 11편 8장 2절. 파라다이스 주위의 아버지 아들 영의 세계의 신성한 회로 다음에는 일곱 하보나 회로가 존재하는데 중앙우주인 하보나는 시간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주가 10억의 최상의 완벽한 구체들을 구성하며 하보나는 거대한 암흑 중력체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원한 섬을 도는 영원한 우주인 파라다이스 하보나 체계는 현재 우주의 완전하고 영원한 핵을 구성한다. 일곱 초우주 모두와 외부 우주의 모든 지역이 하보나 구체들과 파라다이스 위성의 거대한 중앙 집합체의 주위에 설립된 궤도를 회전합니다. 하보나의 10억 세계들은 파라다이스 위성들의 세 순환 회로를 직접 둘러싸고 있는 일곱 동심 순환 회로들 안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의 하보나 순환 회로에는 3,500만 개 이상의 세계들이 있고 가장 바깥쪽에는 2억 4,500만 개 이상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비례하는 숫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 순환 회로가 서로 다르지만 전체는 완전하게 균형 잡혀 있고 절묘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각각은 무한영의 특정화된 대표 순환 회로의 일곱 영 중 한 분에 의해서 관장됩니다. 이 광대한 중앙우주의 변두리, 즉 하보나 세계들의 일곱 번째 띠 너머 멀리 바깥쪽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거대한 암흑 중력체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 암흑 중력체들은 빛을 반사하지도 흡수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물리적 에너지의 빛에 반응하지 않으며 하보나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에워싸고 뒤덮기 때문에 심지어 가까운 시공간의 거주 우주들조차도 보지 못하도록 하보나를 감추고 있습니다. 암흑 중력체들의 거대한 띠는 독특한 공간 침입에 의해 두 개의 동등한 타원형 순환회로로 나눠집니다. 안쪽 띠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깥쪽 띠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 교대되는 운동 방향은 암흑체들의 엄청난 질량과 짝을 이루어 하보나 인력선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균일화함으로써 중앙우주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균형 잡히고 완전하게 안정화된 창조계가 되게 합니다. 하보나 세계 전체는 영혼으로 계신 이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셋째, 이런 물리적 우주 구도로는 대략 알려지거나 가설이 세워진 현재의 천문학과 거의 일치한다. 일곱 번째 초우주인 오르본토는 예를 들어 은하수로 알려져 있고 그 주요 구분은 거의 전부 우리의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우주의 구성을 도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대우주는 7개의 초우주와 중앙우주로 되어 있고 대우주에는 7조 개의 사람이 거주하는 행성과 건축 구체들과 10억의 하보나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우주들은 7주영에 의해서 파라다이스로부터 간접적으로 그리고 반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우주는 제7번 초우주 오르본턴입니다. 초우주 하나에는 1조 개의 사람 사는 행성이 있습니다. 오르본턴의 수도는 유보사이고 한 초우주에는 10개의 대구역이 있으며 우리는 제10번 대구역 스플렌던 대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스플렌던 대구역의 수도는 5번째 유메이저이며 한 개의 대구역에는 100개의 소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3번째 소구역 엔사 소구역에 속해 있으며 엔사의 수도는 셋째 유마이너입니다. 한 개의 대구역에는 1000억 개, 한 개의 소구역에는 10억 개의 사람 사는 행성이 있습니다. 소구역 한 개에는 100개의 지역우주가 있고 우리는 제84번 네바던 지역우주에 속하고 네바던의 수도는 셀빙턴입니다. 한 개의 지역우주에는 100개의 별자리가 있고 우리는 70번 별자리의 놀라시아덱 별자리에 속해 있습니다. 놀라시아덱의 수도는 에덴시아입니다. 한 개의 별자리는 100개의 지역 구체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24번 체계 사타니아 세계에 속합니다. 사타니아 체계의 수도는 예루셈입니다. 한 지역 체계는 1000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행성은 제606번 행성 유란시아입니다. 대우주 전체로 보아 초우주는 7개, 대구역은 70개, 소구역은 7000개, 지역우주는 70만 개, 별자리는 7000만 개, 지역체계는 70억 개, 사람이 거주하는 행성은 7조 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파라다이스 하보나 구체들에 대한 유란시아서의 구절입니다. 파라다이스 하보나 구체들을 제쳐놓고 우주의 조직의 계획은 다음 단위들을 고려한다. 초우주 7개, 대구역 70개, 소구역 7000개, 지역우주 70만 개, 별자리 7000만 개, 지역체계 70억 개,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 7조 개. 이 슬라이드는 아까 그 도표에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인격들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영적인 우주론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것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면도로 우주를 파라다이스부터 외부 공간까지 단면도를 그렸을 때 이런 단면이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주변부로부터 7초우주들의 안쪽 경계선까지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7개의 공간 상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라다이스에 접한 고요한 중간 공간지대. 둘째, 세 파라다이스 순환 회로들 및 7 하보나 순환 회로들의 시계 방향의 행렬. 셋째, 하보나 순환 회로들을 중앙우주의 암흑 중력체로부터 분리시키는 반고요 공간지대.
넷째, 암흑중력체들의 시계 반대 방향 움직임의 안쪽 뒤. 다섯째, 암흑중력체들의 두 공간 경로를 나누는 두 번째 독특한 공간지대. 여섯째, 파라다이스 둘레를 시계 방향으로 도는 암흑중력체들의 바깥쪽 뒤. 일곱째, 암흑중력체들의 바깥쪽 뒤를 일곱 대우주들의 가장 안쪽 순환회로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세 번째 공간지대, 반고요지대. 아보나의 10억 세계들은 파라다이스 위성들의 세 순환회로를 직접 둘러싸고 있는 일곱 동심원 순환회로들 안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광대한 중앙우주의 변두리, 즉 하보나 세계들의 일곱 번째 띠 너머 멀리 바깥쪽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거대한 암흑중력체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암흑중력체들의 거대한 띠는 독특한 공간 침입에 의해 두 개의 동등한 타원형 순환회로 나누어집니다. 중앙의 신성한 우주와 함께 이 일곱 개의 초우주를 우리는 보통 대우주라고 부르는데, 이 우주들은 현재 더욱 조성되고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우주입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 활성화되고 있는 외부 우주들을 포함하는 주우주의 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외부 공간 수준으로부터 일곱 초우주를 구분하는 공간들 사이에 비교적 조용한 지대는 우주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대한 타원형 지역입니다. 이 지대들은 파라다이스 주위를 도는 거대한 은하계를 질서 있는 행렬로 구분합니다. 거주되는 일곱 초우주들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힘과 물질화되는 에너지들의 광대하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회로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곱 초우주들의 에너지 회로들과 힘활동의 거대한 외부띠 사이에는 비교적 고유한 공간지대가 있으며 폭은 서로 다르지만 그 평균은 약 40만 광년입니다. 현재 대우주 주변을 약 50만 광년 벗어난 곳에서 우리는 2500만 광년 이상의 부피와 밀도가 증가하는 믿을 수 없는 에너지 활동의 지대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화하는 힘들의 이 거대한 회전들은 알려지고 조직되어 있고 거주되는 창조체를 돌고 있는 우주 활동의 연속적 띠인 4개의 외부 수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 외부 우주 수준, 둘째는 둘째 외부 우주 수준, 셋째는 셋째 외부 우주 수준, 넷째는 넷째와 가장 외곽의 우주 수준입니다. 유란시아서 11편 7장 7절, 12편 1장 14절, 12편 1장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우주 공간은 20억 년을 주기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자에 의해서 많은 논평과 조언이 현재 천문학의 사실과 자료들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이 우주를 파라다이스 섬을 중심으로 수직 단면을 상상해 보면 그린 것 같습니다. 충만 공간이란 그 안에 사람이 사는 행성들, 그리고 모든 물질, 세계, 힘, 에너지 등이 존재하는 것이고, 파라다이스 섬을 중심으로 수평적인 양쪽 팔같이 보입니다. 파라다이스 외곽에서 수평적으로 4번째 외부 우주 공간까지 퍼져 주우주 경계까지 퍼져갑니다. 비충만 공간은 텅 빈 공간으로 마치 모래시계의 모양과 같은 형태로 파라다이스 위아래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전체 모양은 마치 말타 십자가처럼 생겨서 20억 년을 주기로 위아래로 옆으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유란시의 시간으로 10억 년 정도 동안 하부 파라다이스의 힘과 에너지는 나가고 있고, 모두 충만되어 있는 우주를 통해 뻗어가고 다시 그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다시 들어옵니다. 이에 대한 유란시아 구절입니다. 모든 자연력과 에너지와 물질은 하나이다. 모든 물력 에너지는 최초의 아래 파라다이스에서부터 진행했고 그 공간 회로를 마치고 나서 궁극에는 거기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온 우주의 에너지와 물질 조직은 오늘날의 그 현상 상태로 아래 파라다이스로부터 모두 나오지는 않았다. 공간은 몇 가지 형태의 물질과 전 물질이 생겨난 자궁이다. 파라다이스 물력 중심의 바깥지대는 공간 에너지의 근원이지만 공간은 거기서 생기지 않는다. 공간은 물력도 에너지도 힘도 아니다. 이 지대에서 생기는 파동은 공간의 호흡을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들어오고 나가는 이 지대의 위상은 20억 년에 걸쳐 늘어나고 줄어드는 공간의 주기와 동시에 생긴다. 유란시아서 11편 5장 9절.
이 도표는 하보나 7 초우주 공간을 넘어서 거대한 4개의 외부 공간을 보여줍니다. 중망 공간의 수평 확장을 통해 파라다이스로부터 밖으로 향해 진행할 때 주우주는 6 동심원 타원들, 중앙섬을 두는 공간 차원들로 존재합니다. 첫째, 중앙우주 하보나, 둘째, 7 초우주, 셋째, 첫째 외부 우주 수준, 넷째, 둘째 외부 우주 수준, 셋째, 외부 수준, 여섯째, 넷째와 가장 외곽의 우주 수준입니다. 영원한 섬을 도는 영원한 우주인 파라다이스 하보나 체계는 전체 우주의 완전하고 영원한 핵을 구성합니다. 7 초우주 모두와 외부 우주의 모든 지역이 하보나 구체들과 파라다이스 위성의 거대한 중앙 집합체의 주위에 설립된 궤도를 회전합니다. 7 초우주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조직입니다. 어디서도 그들의 경계선이 성운 가족들을 나누지 않으며 그들은 가장 기본 창조 단위인 지역우주를 나누지 않습니다. 각 초우주는 조직되고 부분적으로 거주되어 있는 하보나 이후 창조의 7분의 1이 모여있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군이며 각각은 품고 있는 지역우주의 숫자와 둘러싸인 공간에 있어서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지역우주 네바도는 7째 초우주 오르본턴 안의 새로운 창조 중의 하나입니다. 대우주는 현재 조직되어 있고 거주되고 있는 창조계입니다. 그것은 중앙 창조의 영원한 구체들을 제외하고도 거주 가능한 약 7조 개의 행성의 진화 가능성을 가진 7 초우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정적인 계산은 건축 행정구체는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우주의 현재 일정치 않고 완성되지 않는 불규칙한 가장자리는 전체 우주계획에 매우 안정되지 않는 상태와 함께 7 초우주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부터 신성한 중심으로부터 어떤 한 방향에서 밖을 향해 움직일 때 결국에는 조직되고 거주되고 있는 창조계의 외부 한계점에 도달하며 대우주의 외부 한계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우주는 그러한 장엄한 창조의 멀리 떨어진 구석에 있는 이 외부 경계선 근처에 그 파란만장한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 우주 수준들, 우주에 멀리 떨어진 거주되는 7 초들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힘과 물질화되는 에너지들의 광대하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회로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7 초우주들의 에너지 회로들과 힘활동의 이 거대한 외부띠 사이에는 비교적 고요한 공간지대가 있으며 폭은 서로 다르지만 그 평균은 약 40만 광년입니다. 이 공간지대들에는 별먼지, 다시 말해 우주 안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우주 주변을 약 50만 광년 벗어난 곳에서는 우리가 2500만 광년 이상인 부피와 밀도가 증가하는 믿을 수 없는 에너지 활동이 지대가 있습니다. 에너지화하는 힘들이 거대한 회전들은 알려지고 조직되어 있고 거주되는 창조 전체를 돌고 있는 우주 활동의 연속적인 때인 첫 번째 외부 우주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욱 거대한 활동들이 이 지역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보사 물리학자들이 이 첫 번째 외부 우주 수준에 있는 현상의 가장 외부 범위들을 5천만 광년 이상 벗어난 곳에서 힘의 현시들의 초기 증거들을 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활동들은 제2 외부 우주 수준의 물질 창조계가 조직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중앙우주는 영혼의 창조이며 7 초우주는 시간의 창조계입니다. 4개의 외부 우주 수준은 틀림없이 창조의 궁극 상태로 결국 저절로 생기든지 진화하는 것으로 운명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무한하지만 물질 우주의 경계는 한정 지을 수 있습니다. 크기를 한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라다이스로부터 시작해 보기로 합니다. 파라다이스는 우주에서 물질로서는 가장 큰 단일체입니다. 그것의 형태와 구성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 안의 그 어느 다른 것과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고 실제로 우주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의 토의를 위해서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우리 측정에서 제외합니다. 우주는 거대합니다. 어떤 유라시아 체계의 학자들은 그 크기를 예시하기 위해 아래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첫째 그림은 미세한 모래 하나로 시작하며 그것이 하보나 암흑중력체 그리고 7 초우주 7조 개의 거주 행성들을 포함한 7 초우주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모래 한 알이 100만 광년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작은 모래알을 큰 오렌지 안에 투사합니다. 이것은 첫째 외부 공간의 수준 안에 하보나와 초우주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다시 그 오렌지를 입방형의 수영장에 넣습니다.
이 관계는 대략 첫째 외부 공간과 둘째 외부 공간 수준 사이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다음에 이 수영장을 도시의 한 구획 안에 있다고 상상을 합니다. 이것이 대략 둘째와 셋째 외부 수준 공간 수준의 차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한 구획이 32마일의 도시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와 넷째 외부 공간의 수준에 해당합니다. 거주하는 우주와 거주하지 않는 우주 사이의 관계는 가느다란 모래 한 알과 파리의 도시 사이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유란시아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이야기하기를 모든 계시 활동이 지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란시아서의 과학과 우주론이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은 계시로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스스로 진화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유란시아서의 과학은 곧 현재 우리 과학에 의해서 추월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란시아서 101편 4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리의 계시에 참여하는 우리가 상부의 지침에 무척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인류는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1천년 동안에 있을 과학의 발견을 예상할 자유가 없다. 계시자들은 계시 명령의 일부를 이루는 지침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이나 어느 앞날에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아무런 방법을 모른다. 이 시리즈의 계시 발표에 담긴 역사적 사실과 종교적 진리는 다가올 시대의 기록 위에서 굳게 서겠지만 자연과학에 관하여 우리가 진술할 많은 것이 짧은 몇 년 안에 추가된 과학의 발전과 새로운 발견의 결과로서 수정할 필요가 있으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이 새로운 여러 발전을 우리가 지금 내다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계시하는 기록에서 사람이 찾아내지 않는 그런 사실을 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계시가 반드시 영감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자. 이 계시에 담긴 우주론은 영감을 받지 않았다. 이 우주론은 오늘날의 지식을 조정하고 분류하도록 우리가 받은 허가의 제한을 받는다. 신이 준 통찰력, 곧 영적 통찰력은 선물이지만 인간의 지혜는 진화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물리적인 우주론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슬라이드부터 영적인 우주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